예, 부총리님. 네네. 예. 그 이재명 정부 이번 추경안은 그야말로 무모하게도 보이고 무계획처럼도 보이고 무책임하다는 산모 추경처럼 정의가 됩니다. 장관님, 부총님 지금 26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은 갖고 계시죠? 얼마나 큰 돈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뭐 그렇지만은 또 피해 그러니까 받은 입장에서는 또 이게 크지 않다고 또 생각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분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부처로 보면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1년 예산을 합친 거나 맞먹는 수준이고 우리 대구시 같으면 230만 명 시민이 2년 반 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1년에 110조 정도 지금 달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돈을 풀면 어쨌든 갓 태어난 아기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5천만 명 모두에게 다 준다고 환산을 하면은 어쨌든 52만 원 정도의 새로운 빚 청구서가 되는데 물론 이 26조 안에는 그런 비용도 있고 꼭 써야 되는 비용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초과 세수가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부처에서는 빚 갚는 것보다는 더 시급한 것부터 이거를 써서 이 응급 처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지금 예. 네, 석유류나 경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까 뭐 어민들 그다음에 농민들 농사 짓는데도요. 이게 예. 석유류나 등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시급한 어떤 지원 정책을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초기에 빨리 진화를 네. 해야 된다고 지금 네. 생각하시는데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재경위원으로서의 걱정은 어쨌든 우리가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있고 우리 원화 가치가 주요국의 43개의 나라 중에서 무려 41개 통화에 대해서도 벌써 우리가 통화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냥 자다가 생각해도 야 이래가 빚더미 올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나중에 채무 불행이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요. 환율이 1,400원 돌파할 때 그때 이게 1,400원 돌파하면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가 되었다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1,500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고물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가 되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이거는 뭐 외부 충격에 의해서 되는 거고 이게 2월 26일 날 제 기억으로는 환율도 1,400원 한 1,430원대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게 이제 중동 충격 올라갔잖아요. 때문에 온 그렇죠. 그런 요인도 그래서 크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이걸 어제 정부에서는 뭐 외국인의 주식 매도다 70%에 달하는 중동 원유 수입이 이 원화가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이제 정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지정학적인 불안 이외에도 재정 통화 정책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구조적 원화 약세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염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이 기획예산처 장관님 이제 첫 질의를 나오셨는데 저랑 그 예결 소위에서 늘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를 많이 했던 여야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래도 하여튼 전 국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소비 쿠폰을 준다 이런 이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결국은 추경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정말 선거철이 가까이 왔을 때 하는 택깔이 돈 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염려에 대한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이 추경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냐? 그 한 6월 정도, 2분기 정도까지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박하는 그런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에다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1월 달에 했는 8.3%의 예산 집행률만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을 얘기를 물으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데이터를 안 주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답변을 하실 때는 30%, 32% 이제 집행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 재경위원도 모르는 이런 깜깜이처럼 보이면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살림을 살다가 부족한 시점에 이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추경에 대해서 시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선거용 추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재경위원뿐만 아니고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또 국세청장이나 우리 조달청장님은 예결 소위 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때 오늘 지난번에 5대수라고 그래가지고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5대수 추경이라 말씀하신 적 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2022년에 1분 더 줘. 잠깐만요. 예, 장관님 2022년에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잊어버리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5대수 추경이다 이건. 그래서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5대수 추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추경이 대충 하는 추경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라고 지금 가셨잖아요. 네. 거기서 다 잡아서 정말 우리가 지금 5조를 더 얻는다, 뭐 26조를 하더라도 이게 꼭 우리 재경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그다음 또 우리가 다음에 필요한 세수가 왔을 때 추경을 가고 이래야 되지 한꺼번에 이걸 막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인선 의원님 말씀을 저도 당연히 유념하고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더구나 예의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과정에서 여러 번의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계적 평가했을 때 대한민국의 당시에 이 추경에 대한 재정 대응은 되게 모범적인 사례로 저는 평가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매우 큰데 마치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많이 표현 쓰는 것처럼 홈이 막아야 될 때가 있고 가래로 막아야 될 이 때가 있고 그다음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저는 적재, 적소, 적시에 제대로 투입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